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그냥 지금은 인사치레로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 오늘은 개혁신당이네. 아니요. 저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네. 근데 하루에 전화 몇 통 받아요? 하루에 전화를 받는 거요? 네. 요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화를 하루에 한 서너 통씩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오는구나. 그거 말고는 뭐 친구들이나 사실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친구들이 잘 전화 안 하고 자꾸 왕따로 돌리고 이러죠. 뭐 해도 그 톡으로 하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전화 좀 할 걸. 저부터라도. 네. 지금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네. 친구들한테 이 왕따 많이 안 당하고 받습니다. 그러죠. 네. 왕따 당하고 그러죠. 네네. 글쎄 왜 자꾸 말을 돌려요. 네. 아유 그 대답 얻는 게 인터뷰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 아니 원래 말 빙빙 돌리는 분들 제가 브리핑 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고 배웠습니다. 아니 내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왜 물어보느냐. 제가 오늘 문자는 제외하고 선거 홍보라고 찍힌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지 아세요? 11통을 받았습니다. 예? 야, 이거 진짜 아주 사람 아주 그냥 기분 긁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진짜로. 아니 그것도 막 저기 뭐 왜 지역번호가 막 0 뭐 땡땡 이런 걸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이 11통이 나오면은요. 전화가 오면 일단 끊을 생각부터 해요. 예? 그 얘기 하시려고 저를 왕따로 만드셨습니까? 꼭 그렇게 원래 하셔야만. 모든 일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속이 후련하셨습니까? 아유 속이 후련해요. 네. 그런데 진짜로 이거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이거 법적으로 무슨 제한 조치를 만들어야 돼요. 문자까지 합하죠. 예? 이거 사실 전화 이거 문자 그냥 두면 이거 굉장히 그 저장 용량 잡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시로 지워야 되는데 문자까지는 그래도 제가 그냥 오문 지우고 그러는데 이 전화는 진짜 이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선거법을 다음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이 무작위로 전화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이 중에선 간혹가다 공감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아주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친척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 뭐 이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트럭에다가 확성기 달아가지고 음악 틀어놓고서 또 막 돌아다닐 텐데 야 이것도 진짜 못 견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 연휴 혹시 그런 음악들 듣기 싫으시면 듣고 싶으신 음악 뉴스앤뮤직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토요일 일요일 낮 시간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취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가 기회주의자인 것만 알았는데 또 기회도 잘 잡아요. 그럼요. 이게 기회주의자들 기회를 못 잡는 기회주의자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이번 기회는 개혁신당이 좀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다른 방송이 이 승부자 들어간 방송이 또 있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딴 거 그러면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신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신율과 저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우영과 신율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우영이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MBS 여론조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부터 살펴보면 긍정평가 37, 부정평가가 56%가 나왔는데요.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긍정평가가 6%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8%였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5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응답은 47%,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증가한 수치고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86세대 86 운동권 청산론, 이게 국민의힘에서 내건 건데 이에 대한 여론은 공감한다가 51, 공감하지 않는다가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검찰 독재 청산론에 대해선 공감한다 응답 58%, 공감하지 않는다가 35%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0, 녹색정의당 3% 등의 순이었고요. 국민의힘이 이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응답률 15.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숨 좀 쉬고. 아유. 네. 예. 누구보다 빠르게 남기는 다르게. 예. 네. 윤 대통령의 무슨 보험 광고 보는 것 같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표가 6%포인트 올랐고요. 또 총선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도 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4%포인트 오른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이번 조사 전반적인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이 지금 프레임이 이게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프레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 86 운동권 청산론을 공감한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1%, 검찰 독재 청산론에 공감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8%거든요. 51, 58. 이게 오차범위 밖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굉장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선거 구도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들은 이른바 86 운동권 청산론이 이 소위 말해서 검찰 독재 청산론에 상당히 이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 미스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운동권 청산론 얘기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검찰 독재 청산론으로 맞받아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86 운동권 청산론에 좀 그걸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원론이 아까 몇 퍼센트? 47%.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47%,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44%. 3%포인트 앞선 거 아니에요. 지원론이. 바로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정권 교체론을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좀 올랐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번 2주 전이죠. 33에서 5%포인트 올랐거든요. 상당히 올랐는데 여기에서는 참고로 하시는 게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과의 대담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설 좀 명절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KBS와의 대담 프로그램이 어제 이제 방송이 됐죠. 어젯밤에 공개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나온 발언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입장 표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고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김 여사가 당시 최 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습니다.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고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는데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든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 본인에게 이런 상황을 미리 얘기했더라면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아쉽다는 표현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냐 이렇게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정치 공작이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1년이 지나 터뜨렸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에 대한 제도적 보좌 계획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 감찰관, 제2부속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어떤 비위나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다.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어떤 비위나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예방도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대답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국한해서 우리가 이 사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공통적인 게 세 가지를 뽑자면 일단 regret.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받은 건 문제라면 문제고 안타깝다. 문제라면 문제이고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충분하게 반성한다라는 표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했다는 거고 두 번째 리즌이요. 왜 이게 발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납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왜 이게 발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시계 카메라를 갖고 와서 몰래 찍고 1년 후에 이것을 얘기를 한다. 거 이런 것들이 정치 공작이라는 대통령의 견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인은 공작이라는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 있었더라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감찰관. 이거는 국회의 일이다. 국회의 공을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누가 그러면은 해줘야 되냐면 여당이 해줘야 돼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이걸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정치 전략이냐라고 생각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이사 선임 문제하고 특별감찰관을 맞물려서 저걸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둘을 분리해 가지고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완성된 사과를 만들 책임은 이제는 여당에게 돌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당이 이 조치를 취할지를 한번 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이 대담에 대한 여야 반응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옹호하려 생각나는 대로 모든 억지를 가져다 붙여놓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는커녕 몰카 공작으로 몰아붙이는 뻔뻔한 변명이 국민에게 더 큰 심판 의지를 줬다 이렇게 이모경 원내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어렵다 등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경우는 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서 가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진실인데 이것을 대북 공작이라든지 공작 정치라든지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호하는 행태가 10년 전 본인이 최서원 국정농단 밝힐 때 비호했던 청와대와 당시 자유한국당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뇌물죄로 처벌한 모든 사람도 다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면 눈 감아줬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직 회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설명을 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 눈치 보느라 야당을 못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국정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것 아니었나 싶다. 야당 대표를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던 것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SBS 라디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선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재발 방지책도 윤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시스템적 보완 같은 걸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지 않겠다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양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죠. 이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만 갈려요. 다 갈리지. 그런데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좀 이 확대 재생산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의 소재로 아주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요.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 폭발력이라든지 그 어떤 충격적인 영향력이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하여간 그 설 민심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조금 그 사그러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설 명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좀 우려를 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계속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를 또 다른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 평가 윤 대통령의 어떤 대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소식인데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쏘아올린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두고 친문계 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입이었던 고민정 의원까지 친문 핵심 인사들이 오늘 일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은 SNS에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선 안 된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지금부터 단결은 필승, 분열은 필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서 임 위원장이 지난 6일 공관위 발표 브리핑에서 명예혁명 공천을 거론하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핵심 친문들을 겨냥한 발언 아니었냐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또 친명계 인사들이 공감을 표하면서 계파 갈등 기류가 감지가 됐습니다. 결국 책임론의 본질은 공천이고 화자가 공천관리 책임자라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친문계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저인데 저도 총선에 나오지 말란 이야기인가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은 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임 전 실장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 신청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임 전 실장이 16대와 17대 총선에서 잇따라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19대 국회부터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뒤에 서울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긴 이후 현역 의원 불출마를 사유로 중성동갑은 이번에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인데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쏘아올린 윤석열 정권 책임론, 탄생 책임론에 대한 친문계 반발이 거셉니다. 이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여당에겐 또 86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이게 정권 심판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친문들의 반발이 거세면 거셀수록 이게 오히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이라는 게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권 심판론 구도를 어떤 불을 지피는데 아주 좋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좀 크게 만드는 일종의 도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게 일종의 또 다른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주류가 보다 확실한 주류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모든 정당이 다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주류는 공천에서 자신에 있어서의 유리한 것을 또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한 얘기로 친이 친박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친이 친박의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다. 저는 그 현상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총선이라는 것은 좀 회고형 투표가 강해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뭐 이런 성격이 강하고, 대선은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 이걸 통해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 잘못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0.7%포인트 차이로 졌다? 그렇다면 이거는 회고형 투표였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 그런 생각에 그렇게 동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있어서의 기저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